네, 한동안 외면받는다 싶었던 은행 정기예금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아무래도 불안한 증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가 오르자 예적금에 다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. 이왕 가입할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생활경제에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김현우 소장님. 네. 작년 11월인가요? 기준금리를 1.5%에서 1.75%로 올린 적이 있는데 네. 그 이후부터 예적금 상품도 금리가 올라간 거죠? 네,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. 예. 1금융권의 한 시중은행은 최고 연 6%의 금리를 주는 적금을 출시했습니다. 6%요? 예, 네. 기본 금리가 1.8%인 걸 감안하면 6%는 거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. 네. 출시된 지 3주도 안 돼서 이 폭발적인 인기가 계좌는 3만 계좌 이상이 개설됐고요. 네. 가입 금액이 무려 1,182억 원이 될 정도로 인기를 네. 끌고 있습니다. 그럴만하네요. 네. 그리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이 적금도 나왔습니다. 예. 무려 6.9%의 이자를 주는데요. 네. 이 역시 기본 금리는 3.1%인데 여기에 3.8%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거고요. 예. 이런 앞서 말씀드린 상품 같은 경우는 약간 특판의 성격이 있지만 일반적인 적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3%를 넘는 적금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. 6%대 금리라면은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수치인데 그렇죠. 그래도 또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도가 안 될 수 있잖아요. 실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게 사실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고 금리가 6%, 6.9%라는 겁니다. 네. 문제는 또 뭐냐면 이들 상품의 이제 가입 한도가 작은데요. 네. 뭐 예를 들자면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가 뭐 200만 원까지다, 300만 원까지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갖가지 이제 우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요. 해당 은행의 첫 번째 거래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네.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써야 되고 뭐 보험을 가입하거나 급여 이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우대 조건들이 다 있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맞추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네. 그림의 떡이다라는 네. 지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적금 이자 계산 방식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면서요. 예를 들어서 6%대다 이러면 실제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? 네, 연이율 6%, 이 어려운 우대 이 조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일단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네.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원금은 120만 원이 되는데요. 예. 이 120만 원의 6%인 7만 2천 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. 네. 왜냐하면 월별로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이번 달에 적금을 가입해서 이달에 들어간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1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1년치 이자를 다 줍니다. 네. 그런데 다음 달에 들어간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제 11달이 남은 거죠. 예. 그러니까 11달치 이자만 주고요. 그 다음 달에는 10달치 이자.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엔 한 달치 이자만 주고 나오기 때문에 네. 사실상 실질 이자는 더 적어지죠. 이렇게 계산하면 이자는 총 3만 9천 원이고 원금 대비 3.25%가 되는데 네. 여기서 또 떼야 될 게 세금입니다. 세금 있죠. 예, 네. 15.4%를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32,994원이 되고 네. 원금 대비 약 2.75%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차이가 좀 나네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적금 말고 돈을 처음부터 계속 묶어두는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일회적으로 넣어놓고 일정 기간 후에 돌려받는 형식이죠. 네. 이거는 계산하기가 좀 간편합니다. 네. 그냥 원금에 해당 이율을 곱하고 나중에 세금 정도만 제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요. 예를 들자면 연이율 5%짜리 정기 예금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5%인 뭐 5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난 계산하기 복잡해라고 하신다면 요즘에는 그 인터넷 검색창, 포털창에 뭐 예금 계산기, 적금 계산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연이율, 월 납입액, 뭐 만기 이런 것들을 각자 입력을 하셨을 때 네. 만기에 실제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가 간단히 계산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동안은 돈이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마땅히 돈을 넣어둘 데가 없다, 굴릴 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예. 아무래도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좀 많이들 찾으실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이 이자 1, 2% 정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라고 예.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원금의 규모가 특히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 이자는 더 적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봐야 1%포인트의 이자 차이는 세후 네. 5,499원밖에 안 됩니다. 커피 한 잔 정도. 그렇죠. 같은데. 만약에 네. 버스 타고 가야 될 거리라고 한다면 예. 왔다 갔다 차비로 버리는 게 더 네.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. 네. 차라리 집 앞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더
유리할 수 있고요. 또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될 것 같다랄 때는 한 1년 정도로 짧게 가입 기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. 네.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2%, 3%짜리 적금이 나오면 고금리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신다면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좋은 적금을 가입했는데 1년 후에 또 좋은 적금이 나왔다. 그런데 이 중간에 깨고 다시 가입하면 이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. 네.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1년 단위로 짧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참 대출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은 대출금을 먼저 갚을까 아니면은 좀 고금리 상품에 넣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어떤 판단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될까요?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대출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목돈으로 갚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네. 비상금이 없게 되면, 즉 당장에 쓸 돈이 없이 모은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쓰게 됐을 때 당장의 이자가 비싼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빚을 다 없애고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없다. 그런데 돈 쓸 일이 또 생긴다라고 한다면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단기간 내에 쓸 돈이 뭔지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그 돈이 준비된 다음에 남는 돈으로 대출을 상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